연예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법인으로 하고 강남 빌딩 대부분이 법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좋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하고 있고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법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부자들의 큰 비밀입니다. 부자들은 사업을 법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도 법인으로 합니다. 개인에 비해 법인이 좋은 점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결국에 법인을 활용하면 돈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세금이나 증여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런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업하고 투자하는 게 왜 좋은지 제가 실제로 법인을 활용해 보면서 법인이 가장 좋은 점을 생각해 보니까 명의가 생긴다는 겁니다. 법인이라는 명의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법인 명의를 잘 활용을 한다면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지고 기회가 많아집니다. 결국에는 세금을 줄이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간혹 법인이 좋다고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인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개인으로 돈을 빼기가 어려워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빼면 세금을 더 많이 나와서 그게 그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법인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법인을 잘 키우고 그 법인에서 돈을 뺄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대신 법인을 어떻게 자녀한테 물려줄지 고민은 좀 하겠죠. 참고로 법인을 물려줄 방법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증여를 해도 되고 가업승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법인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 부자들의 비밀이고 핵심입니다. 법인이 왜 좋은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법인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때 사용하는 자료인데요. 일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장점을 보기 전에 개인 사업자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개인 사업자 운영을 하면 개인 사업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벌어들이면 소득이 다 내 거죠. 근데 대신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소득세를 내고 나서 그 돈이 다 내 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세금이 좀 비싸서 억울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세금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세율이 6%에서 45%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 차익이 별로 나지 않아서 이 낮은 세율 구간 한 6% 정도 적용이 되면 이 세금만 내면 모두 다 내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득이 아주 작을 때는 개인이 유리하긴 한데 이게 장점일지 모르겠습니다. 양도 차익 자체가 작으니까요. 반면에 양도 차익이 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연결된 내용인데요. 양도세를 내고 나서 남은 돈으로 이제 재투자를 할 텐데 개인 명의로 이제 계속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망을 하면 부동산을 상속을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장점으로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법인으로 가면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단점은 양도세가 많아서 양도세를 내고 나면 재투자할 재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증여 측면에서 보면 증여는 내 재산을 내가 그냥 주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줄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증여세도 한 10%에서 50%를 또 내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소득세 내고 남은 돈을 또 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공제 현재는 성인 자녀한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밖에 안 해줘서 증여세가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자를 할 때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법인 사업을 할 때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법인 대표의 명함을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점이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대외적으로 법인 대표라고 하면 좀 좋게 보는 경우가 많고요. 거래할 때 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개인 소득으로 가져올 때는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또 추가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배당과 근로소득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사업에서 내는 세금보다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인데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면 됩니다. 취득했던 금액과 매매했던 금액의 차이를 법인세로만 내면 되는데요. 법인세율이 9%와 19%여서 양도소득세율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양도세의 최고세율이 45%였으니까 법인의 최고세율은 19%밖에 안 되니까 반 정도도 안 되죠. 그런데 다만 양도소득세 할 때는 장기보유공제를 해주지만 법인세 할 때는 장기보유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낮은 세율 구간에서 한 5천만 원 미만이면 15%가 적용이 되는데 오히려 양도 차익이 좀 작을 때는 개인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세금을 내고 난 돈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법인세가 9%나 19% 되니까 최대 19%만 내고 나머지를 재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계속 법인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되게 큰 장점입니다. 증여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바로 증여하는 것보다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를 좀 낮게 유지를 해서 증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부동산을 바로 주지 못하고 법인으로 줘야 되니까 주식으로 줘야 되겠죠. 이걸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으로 좀 꼽았습니다.
그리고 법인 투자의 핵심은 재투자 금액인데요. 재투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부동산을 5억에 사서 6억에 팔아가지고 한 1억 정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보유했다고 보고 그러면 3년간 이익률은 한 20% 정도 난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투자할 때 보시면 5억에 취득을 했다가 매매 6억에 했으니까 1억이 남았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한 1,868만 5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매매 금액 6억에서 이 소득세 빼면 5억 8,100만 원 정도 남겠죠. 이게 재투자 금액입니다. 법인 쪽에서 보시면 5억에 취득을 해서 6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1억이 남았죠. 그럼 법인세는 2억이 넘지 않으니까 9%가 적용이 됩니다. 법인세 900만 원 내면 5억 9,1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세금 내고 난 금액은 5억 9,100만 원이고 개인에서 세금 내고 남은 돈은 5억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968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돈을 그대로 재투자한다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억 8,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5억 8,100만 원 그대로 재투자를 했습니다. 표시를 해볼게요. 이 돈이 이렇게 그대로 왔죠. 그러면서 그리고 수익률 20%를 얻었다고 보면 6억 9,757만 8천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차익을 보시면 1억 1,600 정도 났고요. 그럼 또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양도세 내면 2,437만 7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6억 9,757만 8천 원을 투자를 해서 세금 2,400 정도 내고 6억 7,300 정도 남았습니다. 법인 쪽에서 보시면 5억 9,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5억 9,100만 원을 재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억 9,100만 원을 재투자를 했고 세금 내고 남은 돈 요 5억 9,100만 원을 그대로 투자를 했다고 보고 수익률 동일하게 20%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7억 900 정도 벌었고요. 여기서 차익이 1억 1,800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내야 되겠죠? 법인세 내면 1,000만 원 정도 내고요. 7억 900만 원에서 이 법인세 내고 남은 돈 6억 9,800만 원이 남았네요. 그럼 또 개인으로 투자한 경우랑 법인으로 투자한 경우 비교를 해보면 6억 7,300과 6억 9,800의 차이 2,500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또 한 번 더 재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번 정도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또 요 남은 금액을 또 재투자를 하겠죠. 남은 금액 재투자를 하고 취득 금액으로 재투자를 하고 또 20%를 얻었습니다. 20% 얻었더니 그러면 8억 700 정도 벌었네요. 차익은 1억 3,400 정도가 남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양도세가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남는 금액은 7억 7,7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3년씩 20%를 계속 수익을 봤다고 하면 7억 7,700이 됐네요. 5억에서 시작해서 7억 7,700이 된 거죠. 법인 재투자도 한번 보시면 요 6억 9,800을 또 재투자를 하겠죠. 6억 9,800만 원을 재투자를 해서 20% 수익을 얻으면 8억 3,800이 되고요. 그러면 차익이 1억 3,900이 남았습니다. 또 법인세 1,200 정도 냈죠. 1,200 내면 세금 내고 남은 돈은 8억 2,500이 남았습니다. 5억에서 시작해서 3년간 20%씩 계속 수익을 얻어서 재투자를 하면 결국 8억 2,500이 됐고요. 여기 개인은 5억에서 시작하면 7억 7,700이 됐네요. 이 둘 사이의 세금도 4,800이나 이제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났는데 두 번째 재투자할 때는 세율 차이가 2,500이 났고 그 다음에 4,800이 남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으로 계속 재투자를 가져간 경우에 7억 7,700이었지만 법인으로 계속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 8억 2,500입니다. 세금 차이만 해도 엄청 많이 나고요. 재투자 금액만 해도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 남은 돈으로 재투자를 할 텐데 이 재투자 금액이 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개인은 아무래도 양도세가 많으니까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재투자할 금액이 적어지고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법인은 법인세가 작으니까 재투자 금액도 늘어나고 그 금액을 그대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복리 개념처럼 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보여드렸는데 한번 요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좋은 점들, 우선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면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세금을 또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율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아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법인이 개인보다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신생법인의 경우 담보가치를 좀 인정을 받아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개인은 RTI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법인은 또 RTI 계산을 안 하거든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 법인 강의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이 많이 나와서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거래처를 만날 기회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속이나 증여할 때 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을 통해서 틈틈이 증여나 상속의 재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소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주식 가치를 구해서 언제 상속할지 증여를 할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 승계나 가업 상속 공제 같은 제도들이 있어서 나중에 유리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명의가 하나 더 생기고 선택을 할 수 있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다른 분들은 이야기 안 하실 텐데요.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장점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핵심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조금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 법인 강의도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거든요. 오늘은 법인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법인으로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